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정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또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이럴 때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보를 또 내가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에 또 들어가 보시면 아 이거 진짜 꼭 필요한 정보다 이런 거 다 골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유, 하도 뭐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의지했다가 뭐 당하는 경우도 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거 매번 머니랩 권하면서도 혹시나 또 그런 상황이 생길까 뭐 예.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네네.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유 장이 그나마 장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오늘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장하는데 개장하면 또 예. 어떨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오늘도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라나 뭐 미국 빠지면 할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어제 또 미국채 시장은 희한합니다. 하도 뭐 파월 의장을 갖다가 압박을 해서 그런지 2년물 수익률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물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금리는 네. 빠지는데 장기물은 오히려 막 올라가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막 커브가 그냥 막 가팔라지고 하는데 아 뭐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까지도 이 변동성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네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가 셀 아메리카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자산단에 셀 아메리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 싶어요. 국장 탈출해서 미국까지 했는 게 언젠데 또 셀 그러니까 이제 셀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요즘 피난처는 현금인지 또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현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아유 예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가만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언제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밤. 네, 오늘 밤 나오는데 좀 전망이 지금 약간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뭐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거부터 바로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뭐 카더라는 뭐 모델 Y 출시 지원 얘기도 있고 이런 네. 카더라긴 합니다만. 예. 네, 우선 뭐 모델 Y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차 모델과 관련해서는 좀 혼란이 있으신데요. 로이터가 지금 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델 Y의 좀 저렴한 버전, 예를 들면 조금 차의 크기가 작다든지 뒷좌석에 히트가 없다든지 네. 뒷좌석에 뭐 디스플레이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영진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막 판매가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저렴한다. 그러면 지금 주니퍼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이건 위기의 문제도 아니고 네. 테슬라가 판단할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저가 모델 신차, 모델 2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네. 모델 Q라고도 얘기하는 이 중저가 신차 모델은 저는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그거는 테슬라 경영진들이 약속하고 있는 바들인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연기된다. 이건 좀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테슬라의 네. 주가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은 어닝콜에서는 네. 신차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있을 이 어닝콜에서는 신차는 기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실적 가이던스. 실적을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될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면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우리가 에비스로 볼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 영업이익률도 즉 자동차 판매 액수와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비용을 뺀 판매 수익률을 보더라도 아마 2022년 2분기 이후에 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어닝 쇼크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워낙 4월 2일 날 발표됐던 판매 대수가 네. 저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발표할 것은 대단히 안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실제 또 안 좋은 수치를 보게 되면 아, 더 저는 주가가 지금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 어제도 뭐 지금 220달러대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좀 훨씬 더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내일 있다. 기대치를 낮췄어도. 낮췄어도 워낙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냥 나빴다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심지어는 상장한 이래로 가장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행정명령 중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끼리 지금 탄소 배출권 판매하는 것을 네.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네. 폐지 시점이 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걸 조정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실제 그것이 폐지가 돼서 보통 유럽에서는 우리 CO2 판매권을 테슬라가 많이 받습니다. 돈을. 이것도 한 4억 달러가 되거든요, 분기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걸 못 받게 된다면 이 부분도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전체 자동차 생산 판매가 적게 됐기 때문에 매출도 적은데요. 비용은 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옵티머스 생산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있을 오스틴에서의 FSD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신차 모델 분명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뭐 신규 투자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비용이 많이 상승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저는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게 될 경우는 시장은 대단히 놀라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한번 모델 Y가 생산된 이후로부터는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는데 네. 물론 테슬라가 대단히 큰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테슬라 자체는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놀라게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는 이 애프터 마켓이겠죠.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 어닝콜을 하니까요.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저는 많은 사후 시장에서 애프터 마켓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죠. 그러나. 저는 2분기는 매우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오히려 앞으로. 네네네. 2분기 실적에서 저는 테슬라가 만약에 경영진의 어떤 태도들 지난번에도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즉 4분기의 딜리버리 즉 1월 2일 날 2024년 4분기에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로 바로 모델 Y의 신차를 발표하면서 예약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신차 모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차의 모델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것을 예를 들면 8월부터 판매에 들어가겠다. 중저가 차량이겠죠. 이런 네. 걸 발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있을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모든 주가의 운명은 6월 달에 있을 텍사스에서 있을 오스틴에서 있을 FSD 비감독 네. 버전의 테스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예, 자율주행 여기에는 정말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올 거거든요. 그러게요. 언론이 와서 취재를 할 거고 만약 작은 사고들이 만약에 발생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요, 이거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폭락할 수가 있지만 네. 만약 여기서 성공적으로 주행해서 인간보다 안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어떤 효과도 있냐면은 FSD가 매출을 가져올 거에 대한 기대 심리에서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량 판매가 날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인간보다 안전한 FSD를 이 차에선 즐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차량에 대한 판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매출에도 네. 저는 차량 매출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신차 모델 판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SD의 어떠한 라이센스 업체들, 예를 들면 포드라든지 이런 데서 라이센스 협상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들은 2분기나 3분기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정말 저렇게까지 싸우고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나오겠잖아요. 그림자 의장을 세우겠다. 만약에 해임을 못할 경우에 미리 내가 내년도 5월까지가 임기니까 지금부터 임기를 준비할 의장을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고 또 5월 7일 날 있을 연준 회의까지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들이 지속된다라면 이거는 아무리 테슬라가 좋은 상황이 와도 대단히 어려운 주가에는 이건 모든 미국 주식에는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건 테슬라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2분기, 3분기에서 가장 크게 정책으로 풀어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대통령과 풀어야 될 것은 LFP 배터리의 중국산 LFP 배터리의 수입 관세를 예외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산 LFP 배터리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145%의 관세가 붙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흔히 말하는 ESS 사업, 메가팩이라고 하죠. 이 가격이 125%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비용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수익률이 한 24%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치명적인 왜냐하면은 ESS는 여러분 100% LFP로 갑니다.
여긴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생산하는 것도 3원계 배터리란 말이죠. 그럼 LFP 배터리를 이 ESS는 써야 되는데 도저히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UBS에서 그 이후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관세 예외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컴퓨터에서 예외 조항 들어가듯이 저는 LFP를 예외 조항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여부에 따라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하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ESS의 가장 큰 수요는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만약에 테슬라 경영진은 미국을 셧다운 시킬 수 있어요. 미국에서 ESS 쪽을. 예, ESS 부분을 셧다운 시키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 2배 정도의 공장량이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중국 중심으로 ESS 사업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하반기에 있어서는 큰 테슬라에게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LFP 배터리의 수입 관세가 예외 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큰 호재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분기는 어차피 모델 Y가 생산되지 않음으로써 네. 주니퍼 모델의 1, 2월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예고된 판매 대수의 어떠한 하락 그리고 예고된 1분기 어닝콜에서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상황들 이 부분들은 좀 감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에서 어떠한 조건들로 테슬라 경영진들이 만들어 나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빨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임기를 끝내고 테슬라로 복귀해야 된다. 근데 복귀 맞아요. 시점도 어차피 여름을 전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50일만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테슬라의 반등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은 지금 시점이 또 가장 매수 적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을 네. 향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정수야 이 얘기 들어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텍사스에서 6월 달이라고 하셨나요? 그 네, 로봇 맞습니다. 택시. 네. 그동안의 전력을 봐서는 그 6월 달에 하겠다는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 아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가봐야 아는 사람인데. 가봐야 하는 건데. 근데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공식 X닷컴에서의 계정에서 6월이라는 걸 여러 차례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엔 연기가 안 되겠다고 전문가들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만 얘기를 했으면 네. 이건 분명히 연기된다. 작년에도 로봇데이 8월 8일 한다고 10월 10일로 연기했었잖아요. 예. 2달 연기는 기본이니 가겠구나 그랬는데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지금 2차례 6월 달은 반드시 텍사스에서 진행한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는 저는 해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네. 보통 이 테슬라의 FSD 버전 발표가 거의 매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만 보더라도 FSD 버전 12가 12.1, 12.2, 12.3, 12.4 이렇게 해서 거의 매달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올해는 버전 13이 나온 이후로 2번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13 버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6월 1일 날은 14가 들고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고객들에게 13으로도 충분하니 14로 완전히 크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 날 아마 테슬라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 달이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도 또 빅 이슈가 큰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옵티머스겠죠. 옵티머스가 5,000대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흔히 말하는 이 생산 라인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피규어도 그렇고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첫 스타트는 테슬라가 5,000대라고 하는 물론 5,000대가 뭐 미래의 휴머노이드 시장을 고려한다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영상에서 보실 때 아마 이 영상은 테슬라가 공개를 할 거예요. 공장에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에서 착착착 나오면서 5,000대가 스스로 걸어가서 큰 홀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만으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이 막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고장 없이 실제로 이 5,000대는 여러분 목적은 실제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주행 데이터를 모으듯이 네.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5,000대가 모으는 것과 예. 지금 테스트로 20대가 모으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규모가 예, 다를 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00대가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옵티머스의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것 또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휴머노이드가 인간 노동을 제조 공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올해 안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호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옵티머스가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아까 몇 조 달러? 10조 달러. 부르는 게 값인데 10조 원도 아니고 10조 달러인데 네. 저기다 한 1,400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버립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인데 뭔가 저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테슬라가. 네. 우리가 전통적인 포드나 GM 이런 자동차 회사하고는 다르게 저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과 꿈, 네. 비전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차원이 다른 주가를 보여왔었고 네. AI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얘기했고 네. 옵티머스까지 얘기했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등등으로 해왔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너희 연간 매출이 얼마고 얼마를 버는 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가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었고 그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메타도 난리 났습니다. 그 M7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부 네. 그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고점 대비 이미 낙폭을 보면은 이것저것 이유를 떠나서 여기서 더 밀리면은 그냥 추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시장은 그렇죠. 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또 요새 하루에 지수든 종목이든 5%는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오늘도 5%가 고비네요. 네, 대단히 지금 큰 기술적으로 보나 그동안에 계속 받쳐졌던 게 215불인데 네. 지금 227불인데 오늘 그럼 여기서 5%더 빠져 215불인데 박사님 말씀 맞다나 실적 보고 더 떨어질 급락이 나오는데 네. 5% 급락으로 마무리하고 거기서 돌아주면 다행인데 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이 안 좋을 경우에는 네.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대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시경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LFP 배터리 부분은 한국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세 품목에서 제외돼야 네,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렇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까지 도와가면서 네. 행정부에서 일하는지를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LFP 때문일 그러니까 LFP 정도도 해결도 못하고 어.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능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네.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에 저렇게 열성을 다하면서 월급도 안 받으면서 저렇게 150일 동안 네. 밤잠도 안 자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강력하게 공직에서 사퇴하고 기업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네네. 이러한 상황에 일론 머스크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저는 배려해주는 어떠한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결정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라는 게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사실 비행기도 다 만들었는데 다시 비행기를 빠꾸 시킨 거잖아요. 네. 보잉사 이런 일들이 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중국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도 맞먹는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냥 기대하는 것은 미중에서의 관세 합의가 100% 만족할 수준으로 된다라는 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장은 미중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미국과 중국은 빼놓고라도 관세는 저는 0으로 다 협상이 끝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돼도 저는 시장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다 합의하는 것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저러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어도 저런 것을 시작을 했는데 저건 완전히 그러면 역사적 해프닝이거든요. 네. 중국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합의를 한다라는 건 그래서 저는 중국 외의 국가들과 가장 중요한 건 유럽연합이겠죠. 가장 덩치가 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이게 큰 그 경제 국가들하고
합의를 빨리 끝내고 중국하고의 갈등만 남아도 저는 시장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지금 요즘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저 개인적인 그건데 처음에는 트럼프라는 저 캐릭터를 완전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저 완전 관종. 네. 응? 나대기 좋아하고 관심받기 좋아하고 허풍스럽고 이렇게 봤던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두 분한테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이후 이렇게 행보를 보면서 진정한 속내가 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도지 같은 저런 수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저는 머스크가 돈에는 여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기 테슬라에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트럼프하고 합의 맞았고. 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저런 눈먼 돈으로 꿀 빨던 그 엄청난 지구상에 있던 많은 조직과 세력들 입장에서는 도지가 하는 일이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매장에 불 지르고 테슬라 뭐 불태우고 여기저기 불매운동도 나오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전기차로만 따지면요. 그 비아디가 더 이쁘게 더 싸게 잘 만드니까 뭐 안전성이나 성능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 가운데 여기서 내부 갈등까지 보인 거는 좀 아쉬운 거죠. 나바라하고 그렇게 험담을 주고받으니까 그만 관세 정책에도 다소 권위가 떨어지고 네. 쟤들 저러다가 내부로 저끼리 싸우다가 이거 뭐 산이 어디로 갈지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 위태로운 상황까지 머스크 개인도 위태롭고 테슬라 기업도 위태롭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죠. 다 접고 그냥 돌아와라 싶고 네. 예, 그런 상황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이 일론 머스크의 결합에서 많은 기대들을 하면서 사실은 네. 주가를 최고치로 기록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480달러까지 예. 올라갔던 일들은 정말 아무런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기초의 변화 없이 사실은 기대치로 올라갔던 거고 사실 현실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트럼프의 영부인처럼 같이 어디 가서 악수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일반적인 에너지 부서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행정을 하게 되는 거면서 적을 만들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장관 예. 어떤 장관도 많은 적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에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더지라는 조직은 여러분 이거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누군가를 해고하고 있었던 예산을 줄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 피해보는 당사자들이 있는 거고 피해보는 당사자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법원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론 전체가 저는 근데 이런 여론이 과잉 대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위나 이런 것들 저항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이 항상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 시민의 뜻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을 때가 있는 단계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 안 팔리는 것도 자동차를 안 만들어서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안 팔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 이건 일론 머스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됐던 것이 이번 1분기까지의 상황이고 1분기 어닝콜까지는 그래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테슬라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아픈 마음을 쓰다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부분의 갈등에 대한 해결들은 저는 결국은 6월 달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허풍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그걸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FSD 버전 13을 미국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또 정말 버전 13만 해도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인간 감독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버전 13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테슬라가 지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테슬라 주행하시는 분들은 FSD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로보택시가 이번에 출시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이제 기대가 되겠죠. 로보택시에 쓰였던 비감독 버전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썼던 기술을 감독하에서 네. 인간 감독하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다 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버전 13도 많은 버전 12하고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전 14를 소비자들이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감독하에서 일반인들은 사용해야 되지만 요거까지 풀리려고 하면은 연방법도 법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행과 관련돼서는 주법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각 주별로. 각 주별로 네,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에서 통과되려면 50개 주에서 51개 주에서 다 통과하려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또 안 되는 주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달리다가 갑자기 어떤 주에서는 사람 손잡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방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러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려면 1년은 더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까지서 기다리시려고 하면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로봇택시는 어차피 제한된 사업권을 갖기 때문에 로봇택시에서는 비감독하에서, 즉 인간이 운전석에 타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만 똑같은 기술을 테슬라의 가장 강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구글의 웨이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구글은 하나하나 모든 차량을 특수 차량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면 테슬라는 그 기술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오늘 밤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달라지고 노트북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동차를 굳이 정비소에 가져가지 않고도 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갑자기 그 똑같은 기술이 로봇택시에 쓰였던 기술이 모든 테슬라를 소유한 그 차량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체험 그리고 예. 어떤 투자자들도 이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느끼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주가의 고공행진은 저는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힘이 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이제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7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46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이 1.4% 역시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70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0.7%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9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SK 하이닉스 1.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4,000원. LG 에너지솔루션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5,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등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방어 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바이오가 아닐까 싶네요. 현대차도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85,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입니다. 오늘 1.5%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86,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9%,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56,100원. KB금융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1.6%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9%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가는 383,000원. 에코프로비엠이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000원이고 HLB도 1.5%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2,700원. 에코프로 2.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6,05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가는 279,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입니다. 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346,500원. 클래시스 0.4%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3,7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페트론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반면에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증시 좀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네. 글쎄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낙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지 네. 미국이나 다른 데서 못 가는데 우리만 간다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고, 예, 그렇죠. 저기 강 박사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이제 저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내려앉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단기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은 할 수 있으나 그때 이제 살짝 말씀하신 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불트랩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불트랩이라고 할 만한 반등도 지금 못 나온 채 지금 또 끊기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이렇게 조금 더 어떤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요? 제가 뭐 기술적 전문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불트랩이라고 해서 네.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잠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깐 이 불막으로 전환됐던 꼭 흔히 말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처럼 이런 보이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불트랩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시 하락하게 되는. 네. 지금은 거시경제의 변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다시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관세 전쟁이라는 하나의 축이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거는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기 분위기죠. 때문에 5월 7일 날 있는 연준회의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자율을 안 내린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정말 거칠게 이 갈등들이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장이 그때까지 견뎌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실적 부분에서도 벌써 예를 들면 여러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라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소송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애플이나 이런 데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흔히 말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꽃놀이패잖아요. 만약에 갈등이 심해지면은 조직화해서라도 흔히 말하는 반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사라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H20을 이제는 중국에다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 근데 이거를 하웨이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엔비디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이 약 20%가 넘는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있지 않다라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굵직한 대장주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과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맞물린다라면 이 침체 기간이 조금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국가하고 조속한 관세 협상의 그러니까 이 매점, 성과 있는 매점,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과의 어떠한 이 불협화음들의 어떠한 종식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좀 시장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저는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2분기, 3분기에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거시경제적인 이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불안 요소가 사라진다라면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주요 IB들에서는 그 연간 실적 전망을 뭐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지나고 보면 조금 더 기저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거예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이 변수가 불안정성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제롬 파월이 한 19년도 결국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금리, 그러니까 독립성의 문제는 좀 따로 차치하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지금 수밖에 주장하고 없을 것 있는 같네요. 흔히 말하는 주정부의 주정부 은행의 의장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인지 이것이 소수인지는 확인할 수는 아직 없지만 5월 7일 회의가 그래서 매우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5월 7일 연준 회의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한 6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걸 한 달 앞당기는 거.
그렇죠. 잖아요. 이미 예. 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사재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이건 정말 불안한 심리인 거고 여기에 예.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예. 연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주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준의 존재 자체이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 이 불안정 속에서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적극적으로 연준이 개입했던 것처럼 저는 연준의 푸시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러 인덱스도 지금 98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97.9, 15개월 내 최저고 장기물 위주로 국채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심리가 미국 자산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좀 많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좀 하락 출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지면서 2,478포인트, 코스닥도 0.6% 하락합니다. 71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떨어집니다. 5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8% 하락하면서 175,1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3% 올라갑니다. 33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으로 107,100원이고요. 현대차가 0.5% 하락합니다. 186,200원. 기아도 1% 떨어집니다. 87,1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올라갑니다. 83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이죠. 45,500원. 셀트리온 약보합권이고 KB금융이 0.3% 하락합니다.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78% 떨어집니다. 383,500원. 에코프로비엠 0.3% 하락 중이죠. 9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5% 하락합니다. 52,900원. 에코프로도 0.4% 떨어지고요.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합권이 있죠. 강보합권으로 현재 284,000원 선이고요. 지금 어제 1%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휴젤 볼게요. 오늘 1.4%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359,500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63,300원, 펩트론이 1.4% 떨어집니다. 172,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0.9% 올라갑니다. 107,600원, 파마리서치도 0.4% 상승 중이네요. 36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제대열,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먼저 볼게요. 지금 휴젤 보셨죠? 1.8% 상승하면서 36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라메디텍도 1.2%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610원 선이고 비올도 올라가고 있고 메디톡스도 0.6% 올라가고요. 한국 BNC가 1.3% 상승 중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뉴욕 증시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한 시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종목을 봤을 때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상한가고 나우 아이비가 12% 급등합니다. 그리고 4x4가 또 역시 상한가네요. 28,900원. 엑스페릭스도 상한가입니다. 9,290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B 인베스트먼트가 4.8% 올라갑니다. 6,000원 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6.8% 강세입니다. 이거는 정치인, 정책 테마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해운주도 좀 올라갑니다.
HMM이 1.7% 올라가고요. 페노션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흥하이온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시 좀 테마주 쪽이 매기가 좀 집중적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60억 원, 36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62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각각 254억 원, 36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230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 선물에서 삽니다. 지금 1,1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갑니다. 2원 40전 상승한 1,421원 50전에 지금 개장이 됐네요. 아니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가네요.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5개월 내 최저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NDF 시세도 한 18원대에서 예. 끝났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야, 요즘 시장 참 예. 모르겠네요. 원래 뭐 그게 그렇지만 시장이 야 네. 외국인이 사네. 예, 현선물 다 삽니다. 예. 그러면 뭐 가장 바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거죠. 외국인 사네. 안 빠지겠네. 뭐 대한민국 증시 뭐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지만 우리가 뭐 주권이 있나요? 주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뭐라 할 말이. 예, 아니 앞서서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한 네. 5월 7일쯤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걸로 기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그거 되면 때보다.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도 그렇죠.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화가 될 거고요. 아니 그때 금리 인하하면은 트럼프가 또 제롬 파월에 대해서 갑자기 축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예. 또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예, 5월밖에 이제 1년밖에 남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지금 연준을 흔들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근데 계속 흔들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할 때까지 흔들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러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예. 본인이 지금 밖으로 관세 전쟁하는 것이 국내 미국 경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했다라면 정말 그건 바보가 아니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고요. 네. 여기서 이걸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연준에서. 예, 연준에서 받쳐주지 않으니 예. 힘들어하는 거고 흔들고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관세 정책 이후에 물가가 상승이 됐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아마 판단할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어떠한 그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이 부스팅 차원에서 네.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파월은 패배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메이저 루저라고 했어요. 메이저 루저, 미스터 네. 투레이트 뭐 이런 식인데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인하하면. 인하하면 네, 그럼요. 베스트 프렌드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또 저의 또 개인적인 그겁니다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성향이거든요.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시황 같은 것도 여론도 보면은 언론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들 따라가잖아요. 누가 뭐 하나 이렇게 올리면 그럴듯하다 싶으면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할 뿐 같은 내용인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거거든요. 왜 파월을 저렇게 압박하나? 뭔가 보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도 경기 침체는 올 것 같고 이걸 갖다가 덤태기를 씌우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가 여기저기 올라옵니다. 또 하나 이제 달러가 막 약해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국채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누군가가 쓰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독일과 일본을 대안으로 삼는 것 같다. 그럴듯하거든요. 독일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막 또 비슷하게 쓰는 거죠. 누군가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작년 뭐 겨울에 그러다 다들 물리게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만 아니 근데 아까 파월을 가지고 금리 인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대학 때 배가 막 아파서 꼬꾸라질 지경인데
약국에 갔더니만 약사가 위경련이라면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봐야 밤새도록 낫지도 않고 그냥 떼굴떼굴 부르다가 결국 병원 갔더니만 맹장이었습니다. 그 엉뚱한 진단인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제 얘기는 금리 인하 이런 걸로 풀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지금 제 얘기는 박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참 말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데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말을 많이 하네. 지금 나스닥 시총 상위를 갖다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들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 거기서 다 만듭니다. 그렇죠. 가장 중국하고 붙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그렇다 치고 엔비디아 여기도 중국에다 팔고 싶은 나라예요. 그렇죠. 25%의 매출이 현재 예. 중국에서 나오고 그다음 있죠. 아마존닷컴 그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의 50%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 네. 저커버그가 그렇게 중국인 마누라까지 두면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거기다가 서비스를 들어가고 싶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테슬라 저기서 차 만들고 저기서 배터리 와야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에 코스트코, 넷플릭스 그 중국하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중국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버리니까 여기다가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 맹장인데 지금 자꾸 위경이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중국이 네. 예상 밖으로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중국이 되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신 기자들이 묻잖아요. 시진핑한테 전화가 왔냐? 그러면 예. 왔으면 예. yes, 아니면 안 왔으면 no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왔겠지 당연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네. 거죠. 왔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얘기를 했겠죠. 예. 그만큼 백악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전화를 안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스텝이 꼬여 있는 거고, 예. 중국은 이 미국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 상황이 끌고 가니까 다급해지니까 금리라도 인하해서 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미국 경제 상황들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문제에 꼬여 있는 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인 건데요. 네네. 이것이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다른 약이라도 먹어서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금리 인하가 다급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아픈 상황인 거죠. 지금 또 체면 안 서는 일이 많잖아요. 네. 취임하면서 24시간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네.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더욱더 공세를 우크라이나 강화하고 있고 지금 예. 거의 매일매일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독일 같은 경우는 GDP 1%에서 3%로 올린다든지 지금 나토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러한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이런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또 미봉책일 수도 있는 건데. 미봉책이라도 우선은 흔히 말하는 예. 우리가 싸울 때 예. 적이 그래도 여러 명 있는 거에 네. 비해서 딱 한 명하고만 나오면은 뭔가 딜을 큰 빅딜을 할 수도 있고 조무래기 다 치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빅딜을 먼저 해버리면 네. 나머지 국가들하고 협상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상을 빠른 속도로 네네. 지금 일본도 지금 만났고 지금 한국을 지금 곧 만나잖아요. 곧 협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장 큰 거는 이제 EU가 남아 있는 거고 네네. EU까지가 정리가 되면 예. 저는 미국도 중국하고 되게 크게 서로 부닥쳐서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다른 국가와의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협상이 끝날 때 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중국하고의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갈등이 풀릴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본인들 고립시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 안 두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지금 거의 맞불 작전인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쓰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많은 부분들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 중국 내수 경제가 안 좋다 그러지만 중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중국도
대미 수출 없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미국의 나스닥 있는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보잉이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이죠. 근데 중국도 여기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도 자체 민항기를 만들고 네네. 있잖아요. 예. 자체 C 시리즈로 민항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민항기에서 주요 부품은 다 미국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화해해야만 네. 세계 경제가 어떤 식의 새로운 질서를 가더라도 이 두 나라도 살 수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고 세계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화해는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 것인가요? 지금 있는 이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조업의 이전은 저는 그거는 결과물로서 올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 네. 즉 비관세의 관세는 아니지만 비관세의 어떤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다. 네, 트럼프 대통령 환율의 조작 가장 구조는 예. 위안화의 문제겠죠. 환율 조작이라든지 또는 엄청난 수출 보조금들, 네네. 생산 보조금들, 특히 예. 자동차에 대한 생산 보조금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들,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들, 각종 보조금들에 대한 또 휴머노이드에 대한 보조금들, AI에 대한 보조금들, 이런 보조금들을 갖다가 철회해서 미국하고의 경쟁력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미국이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주는 정말 막대한 자금의 산업 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합의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쟁점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가치세 이건 저는 저는 그냥 트럼프가 지어낸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덤핑의 문제는 너무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보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해결책이 나온다라면 저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해 줄 수 있다. 물론 위안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 환율부터 해서 그 한 네. 비관세 장벽을 X에다가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올렸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요. 자, 내가 가르쳐 줄게. 요런 거 가지고 협상안을 만들어 와. 그렇죠. 어? 네. 이제 하나 던져주고 해오라 했는데 저기에 맞춰서 각 조금씩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주면은 뭔가 대화는 될 거고 협상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만 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거 하는 거 우리 뭐 보조 꼭 관세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보조금 좀 줄이고 중국산 뭐 얼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저는 보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면 좋아하는 분인데. 네. 근데 지금 기세 싸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기세 싸움이 오래 갈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을 그래, 못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부분에서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세 싸움을 중국이 왜냐하면 본인이 집권 1기 했던 그때와 중국은 또 다른 그러니까. 강점을 예. 가지고 예. 있거든요. 예, 본인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지나고 보면 지금이 가장 큰 터널의 또 끝자락일 수도 있고 또 지나봐야겠네요. 오늘 그러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